어느 한 마을에 클로스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4마리 갖고 있는 자를 큰 클로스, 말을 1마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작은 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클로스는 일주일 내내 자신의 말을 데리고 가서 큰 클로스의 밭을 일궈줬는데요. 큰 클로스는 그 대가로 작은 클로스에게 일요일마다 자신의 4마리 말을 모두 빌려주었고, 작은 클로스는 그 말들을 이용해 자신의 밭을 일구곤 했죠. 작은 클로스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5마리의 말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클로스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작은 클로스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결국 큰 클로스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네 말에 머리를 쳐버리겠어. 하지만 작은 클로스는 다시 한번 그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큰 클로스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작은 클로스를 찾아가 그의 말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말을 잃은 작은 클로스는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작은 클로스는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말의 가죽을 벗겨낸 후 자루에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날은 금세 어두워졌고 갑자기 무서운 폭풍까지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비를 피할 곳을 찾던 작은 클로스는 어느 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농부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집에 없어요. 낯선 사람을 들이면 그가 반기지 않을 거예요. 결국 작은 클로스는 집 옆에 있는 헛간에 몰래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헛간에 2층에 올라가자 농부네 집 안쪽이 훤히 보였는데요. 그곳에서 농부의 아내는 정체모를 한 남성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구운 고기, 맛있는 생선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때 농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정체모를 남성을 큰 상자에 숨겼고 모든 음식들을 오븐 속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배가 고팠던 작은 클로스는 음식이 버려지는 광경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소리를 들은 농부가 헛간에 있던 작은 클로스를 발견했고 그의 신세를 딱하게 여기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태연하게 작은 클로스와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아까 봤던 음식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죽 한 그릇만 나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먹고 싶었던 작은 클로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는 자신이 줄곧 들고 다녔던 말가죽이 든 자루가 있었는데요. 그는 몰래 자루를 힘껏 찼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자 작은 클로스는 자루에 대고 쉬 하며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에 농부가 자루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자루 안에 있는 건 마법사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오븐 안에 음식을 차려놓았다고 하네요. 농부가 오븐을 열어보자 그곳에는 조금 전에 아내가 치워놓은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음식과 와인을 들이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취해버렸습니다. 이때 작은 클로스가 구석에 있는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상자에는 악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농부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한 남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껏 취해 있었던 그는 작은 클로스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 마법사를 자신에게 팔고 악마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죠. 이렇게 작은 클로스는 말가죽을 넘기고 상자를 가져가는 대신 금화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농부의 집을 떠나 다리에 도착한 작은 클로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자가 너무 무거운데 그냥 강물에 던져버려야겠어. 밤새 상자 속에 숨어있던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작은 클로스는 남자를 풀어주었고 남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작은 클로스에게 금화 한 자루를 건네줬습니다. 작은 클로스는 금화 2자루들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모습을 본 큰 클로스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클로스는 말가죽을 팔아서 번 돈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욕심이 많았던 큰 클로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4마리의 말을 모두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클로스가 말한 것처럼 말가죽을 자루에 담아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큰 클로스에게 말가죽의 가격을 물었는데요. 신이 난 큰 클로스는 당당하게 금화 한 자루를 요구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판다며 큰 클로스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큰 클로스는 작은 클로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작은 클로스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신을 자신의 따뜻한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클로스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어느덧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도끼를 든 큰 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곧장 침대로 가더니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 도끼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곤 복수에 성공했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작은 클로스는 이웃에게 빌린 술의 뒷좌석에 할머니의 시신을 태운 후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여관에 도착한 작은 클로스는 여관 주인에게 저 대신 술에 있는 할머니께 술 한 잔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니까 아주 크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고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여기 당신 손자가 사준 술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여러 차례 말을 걸어도 할머니가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난 여관 주인은 술잔을 할머니에게 던졌는데요. 술잔에 맞은 할머니는 그 충격에 수레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작은 클로스가 여관 주인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할머니를 죽였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관 주인은 당황하며 작은 클로스에게 연신 사과했고 위로금으로 금화를 한 자루 건넸습니다. 이후 근처에 할머니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애도까지 해줬죠. 작은 클로스는 금화 주머니를 챙긴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클로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큰 클로스는 작은 클로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클로스가 가지고 있는 금화 자루를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자 작은 클로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팔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큰 클로스는 곧장 자신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한번 묵직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시신을 판매하기 위해 약재사를 찾아갔는데요. 약재사가 의아해하며 시신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자 큰 클로스가 답했습니다. 제 할머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녀를 죽였죠.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약재사는 큰 클로스의 행동이 끔찍한 범죄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큰 클로스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큰 클로스는 큰 자루를 들고 작은 클로스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나를 또 속였어. 강물에 빠뜨려서 없애버릴 거야. 큰 클로스는 작은 클로스를 자루에 넣은 후 어깨에 메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멀리 있는 강가까지 한참을 걷던 큰 클로스는 너무 지쳐서 잠시 쉬기로 했는데요. 마침 근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클로스는 자루를 내려놓은 채로 교회로 향했죠. 그때 백발의 늙은 노인이 솥대를 몰며 지나가다 작은 클로스가 들어있는 자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작은 클로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엔 너무 어려요. 이 말에 노인은 자신은 늙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작은 클로스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자루를 열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안에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혹한 노인이 자루를 열자 작은 클로스가 펄쩍 튀어나왔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었던 노인은 솥대를 가리키며 나는 자네 대신 천국에 갈 테니 자네가 내 소를 돌봐줘 라고 말한 후 자루 안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클로스는 자루를 묶고 노인의 소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체력을 회복한 큰 클로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루를 들쳐맨 후 곧장 강가로 향했는데요. 자루를 강가로 던진 큰 클로스는 마침내 작은 클로스를 해치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솥대를 몰고 있는 작은 클로스와 마주쳤는데요. 깜짝 놀란 큰 클로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내가 물에 빠뜨렸을 텐데 소들은 어디에서 구한 거지? 작은 클로스가 말했습니다. 이 소들은 평범한 소가 아니에요. 인어에게 선물 받은 바다소랍니다. 이 말을 들은 큰 클로스는 질투심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바다소를 얻지 못한다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강가에 도착한 큰 클로스가 자루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작은 클로스는 강의 바닥까지 가기 위해선 안에 돌덩이들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큰 클로스는 자루 안에 돌덩이를 가득 넣었는데요. 이후 작은 클로스는 자루를 꽁꽁 묶은 채 강 속으로 던졌습니다. 자루는 빠른 속도로 깊은 강 속으로 가라앉았고 이내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클로스가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가 소를 찾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네. 이 이야기는 인어공주로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초창기에 썼던 동화인 작은 클로스와 큰 클로스입니다. 하지만 이 동화는 발표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평론가들은 안데르센이 문학적 문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 이야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혹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이 동화작가로서 크게 성공하며 이 동화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게 되었는데요. 유명한 사람이 쓴 동화는 재미있고 무명의 작가가 쓴 동화는 재미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